아나운서 이창훈입니다. 지난번 컨텐츠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깨달은 좋은 점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재밌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시고요. 이번 컨텐츠는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 이건 좀 같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부분이 있겠구나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함께 만들어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시각장애 소통을 하는데 비시각장애인은 여기야 어디 여기라고 저기야 저기라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데 저것이라고 말하고 저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상황에 대해서 함께 움직일 때, 캠프를 갈 때, 뭐 작은 관공서를 갈 때,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할 때, 또한 뭐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기준점들이 달라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한 번, 두 번 만날 사이에서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 가듯이 오래 만나고 오랫동안 관계를 해야 될 관계라면 조율의 과정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장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내가 보이지 않아서 살아온 분들은 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관계하기가 말하기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말하듯 그 안에서 과정을 살피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진전된 관계를 또 의미 있는 시간과 관계를 만들어 갈지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이 기준인지 왼쪽이 기준인지 정면이 기준인지 이런 기준선을 함께 만들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 달랐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날씨 좋은 4월, 5월이 되면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 시즌이 지나가고 장미가 피고 여름이 되면 뭐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 것이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 것이고 겨울에서는 설원이라는 아주 눈이 내리는 그런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또 뭐 다양한 풍경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풍경들을 눈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귀로만 담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사진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 뭐 전시를 가는 과정에서 전시장에 가더라도 실제로 마주하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게가 꺼려지기도 하고 가서 정말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제쳐두게 되고 미뤄두게 되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또 하나는 요즘에 OTT에서 재미있는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화면 해설, 음성 해설, 배리어 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래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세계도 어떻게 보면 음성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들은 시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100가지 정보 중에 한두 가지 중요한 정보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때론 놓칠 수밖에 없는 뭐 놓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느껴지는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보이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 그 정보를 눈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부분이 확실히 아쉬운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뭐가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마구마구 질문을 하시고 또 비시각장애인들은 그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통해서 때로는 감각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콜라를 따른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 청각이나 촉각과 미각의 감각들을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 세 번째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모니터링 할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에게 너는 보일 수 있다면 어떤 걸 보고 싶니라고 해서 3일 동안 이것저것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뭔가를 다 보고 싶어요. 연인도 보고 싶고 뭐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저는 가장 먼저 거울로 나를 보고 싶다. 내 자신을 보고 싶다.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인가요? 네, 저를 보고 싶어요. 이 말은 그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직업으로서 방송을 하고 또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비추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웃는 표정으로 일단은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는 표정 외에도 내 모습에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내가 미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바꾸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호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스몰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들 정확하게 자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모니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주는 아쉬움, 보여지는 직업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볼 수 없어! 라는 부분이 아쉬운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면 좀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진짜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편향, 편견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딱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안 좋은 냄새가 나. 목소리에 불쾌한 기색이 있어.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처음 만났을 때 상쾌한 향기가 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해. 싱그러워. 그러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부분이죠. 믿음일지 불신일지 그 다른 감각들이 주는 정보에 더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잘 믿거나 너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높아지는 부분이 저에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을 겪어보고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 보면서 알아가게 되는 건데 단번에 내가 생각을 형성한 그 생각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조금 걷어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가깝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살짝의 거리를 두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 다가온다 싶으면 살짝 멀어지고 또 사람들이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살짝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속성,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건 누군가의 편견과 편향을 갖지 않기 위해 제가 꺼내든 나름대로의 이제 삶의 수단, 삶의 방법인데 이것 또한 맞는 방법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가득해져 버리는 편견 그리고 편향이 사람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이 그냥 굳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의 거리를 유지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편향과 편견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싱그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이 있으면 좋을까요?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살아와도 이 측면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 특히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여서 아쉬운 점, 보여서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